하겠습니다.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황금주전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 이분은 지금 옛날에 막걸리 받아가지고 들고 가는 황금주전자 기억나요? 노란 주전자, 네. 양은 주전자. 그거 지금 이제 회상하면서 쓴 거예요. 옛날 분인가 본데, 속 비우고 엎어져 거꾸로 매달리길 잘했다, 잘했어. 뚜껑 닫혔다 열렸다 할 일 없고 이리저리 돌리고 돌 일 없고 다시는 쭈그러질 일 없고 기웃거릴 일 없고 출렁출렁 쏟아질 일 없고 이 손 저 손 손때 묻을 일 없고 이제는 담아놓고 혼자 속 끓일 일 없고 할 일은 오직 비우고 엎어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두 쏟아내고 새로운 바닥 하늘 방석에 공둥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었다. 그때 오늘과 내일이 손잡고 비운 속에서 미래의 충만이 우우 차오르는 것이었다. 예, 이제 이게 유행이 지나가지고 얘가 이제 거꾸로 그냥 주방에 매달려 있고 이제는 뭐 스테인레스 그런 것들이 다 대체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외로웠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한 분이 이제 실습을 벌써 몇 개월 전에 계획을 했었는데 또 사정이 생겨서 실습을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보통 이제 2달에 한두 건씩 그동안 쭉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은 7개월 전에 계약서 쓰고 7개월을 기다렸다가 실습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7개월 사이에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서 실습을 못하는 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 빈자리 때문에 갑자기 또 실습을 하게 된 분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실습을 하시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려요. 여러분이 제출한 가계도 생태도에 나오는 그 VIP 있죠. 중요한 분들, 가족 혹은 가까운 분들에게는 내가 2달 동안 실습으로 인해서 좀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카톡 편지를 꼭 발송해 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이걸 하면은 이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편하게 돼요. 자녀들이 컴플레인 할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컴플레인 할 수 있고 뭐 시부모님이 그럴 수 있는데 이런 편지를 좀 장황하게 올리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안 하게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다 내 편이다. 그래가지고는 안 해가지고 나중에 뭐 1달이면 끝난다더니 왜 2달이냐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카톡으로 간단하게 2줄이라도 편지를 꼭 올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년에 그 해외여행 가이드 한 20년 한 분이 2분이 실습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모범적으로 잘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행 첫날에는 가벼운 주스, 과일 드시고 주무시고 나중에 술 마실 기회를 드릴게요 하는데 첫날에 폭음을 하는 분들이 꼭 있대요. 그래가지고는 뭐 원풍, 통풍 뭐 이런 거 발생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누워만 있다가 귀국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이 가이드가 이렇게 가이드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최상의 과정을 주기 위해서 가이드 하는 건데 이분들이 그거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고 비싼 돈 주고 유럽까지 가가지고 일주일, 2주일 동안 누워만 있다가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한 번은 이제 또 그런 적 있어요. 어떤 분이 롯데리아에 가서 새우버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마지막 한 두 입, 세 입이 남았는데 여기서 먹었어요. 식당에서. 아이가 와서 선생님 나 한 입만 해서 줬어요. 남은 한 입을 자기가 먹었어. 근데 그 옆에 있던 아이도 한 입 그랬거든. 걔가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거의 1시간 울었어요. 왜 오빠는 주고 나는 안 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한 입을 얻어먹은 아이는 바로 쓰러졌어요. 새우 알러지. 그래서 제가 병원 데리고 가고 그 아이가 지난달에도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와가지고 바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파해가지고 병원 제가 차로 태워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햄버거 한 입 먹는다고 누가 병원 가겠냐. 그렇게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햄버거 한 입 못 먹었다고 어떻게 1시간을 우냐.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먹을 것을 다음에는 다 먹고 오든가 아니면 40명분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에게는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선생님이 집에 가서 얘기해요. 선생님이 햄버거를 누구는 주고 나는 안 줬다. 그러면 이제 이 보통 사회에서는 괜찮은데 이 복지시설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부모가 왜 차별하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별거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첫날은 이제 구경만 하도록 배려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첫날부터 일을 자꾸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첫날에 긴장도 하고 모든 게 어려운데 첫날부터 해라 그러면 안 되고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봐라 첫날은. 그리고 내일부터나 모레부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몇 개월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이제 주 임무예요. 이제 반장이 나도 첫날에 긴장됐는데 해보니까 할만하더라. 다 할 수 있다. 쉽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센터장님도 첫날은 일지 뭐 한 장도 안 채워도 된다 그런다. 첫날은 뭐 5자 있어도 괜찮다 그런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지나면 이제 5자 있으면 안 된다. 5자 있어도 된다고 했더니 마지막 날까지 계속 5자가 생기고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책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왔어요. 책을 만들어 왔는데 본인이 책을 보더니 5자가 너무 많다고 다시 만들어 오겠다고. 나는 괜찮다. 근데 아니라고. 이 후배들이 볼 건데 다시 만들어 오겠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학교 일정이 급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일지는 마지막 날 실습 안 하고 다 써야 되는 그런 분도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요. 책을 그걸 다 떡제본 해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5자가 너무 많은 거야. 교수가 도저히 판독 불가능할 정도로 이게 주어가 막 도치돼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일 후에 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인데 어떤 분은 왜 3일 후에 내냐 하루 만에 난 낼 수 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신중한 분들은 30일 후에 냅니다. 떡제본. 금년에 최고 점수를 맞은 두 분은 30일 후에 냈어요. 실습 끝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60일 후에 내시면 안 돼요.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30일 안에는 내셔야 돼요. 떡제본을. 그리고 반장님하고 연속 2회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부반장하고 2회 식사하라 그런 것은 많이 설명했죠. 그 다음에 첫날 오면 이제 화장실을 안내해주고 또 뭐 정수기인가? 정수기 음료 마시는 거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서 시안에 예산서와 설문지 포함 이거 여기까지 하고 끊을게요. 아니 3번 마저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계획서 시안에 예산서 설문지 포함하고 센터장 카톡에 제출하고 첨삭 후 결제 받으면 프로그램 재료는 옥선에 주문 필수적으로 하고 공구물 꼭 활용해야 되고 여기까지 하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